경남도민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 전 분야의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관광산업인데요. 직접 가서 보는 관광에서 비대면, 비접촉 관광으로 방향을 바꾼 관광산업은 경남에도 획기적인 변화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점차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절을 맞아 코로나19로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질 경남도의 관광산업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재단 김진활 대표이사, 경남대 관광학부 장동석 교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도 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경상남도 관광재단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초여름에 출범을 했고 그때 김진활 대표이사님께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경상남도 관광재단이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재단 운영의 핵심이 뭐였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예, 우선에 경남은 지나가는 사람이 많고 이제 숙박객이 적은 그런 이제 전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에 경남이 이제 싸고 가깝고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여행 목적지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이 다른 도단위 지자체에 비해서 교통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고 네.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의 이제 인구 규모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인접의 배후 이제 국내 여행 시장 규모가 사실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네.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에 이 사람들이 좀 쉽게 와가지고 짧은 기간이라도 좀 숙박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체류형 관광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야간 관광을 통영 디피랑이라든지 야간 관광을 육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융복합 체험 관광 같은 그런 새로운 어트랙션을 좀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속도를 좀 이렇게 늦춰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숲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노는 시설이 이제 에코 어드벤처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5군데가 있는데 경남은 아직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하고 캠핑장이 경남에 260개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거점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유럽 전역에 보면은 이제 자전거를 다 공짜로 빌려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게 좀 무료 자전거 대여소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해서 이게 지나가는 손님들 3시간 이상 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좀 필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면서 관광산업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전과 후로 관광산업이 나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작년에 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해외 역시 우리나라 관광 산업처럼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어땠습니까? 예, 많이 아시다시피 관광 의존도가 큰 유럽 국가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았고요. 그쪽에서는 거의 이제 관광 산업이 GDP의 1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니까요.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업계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남아 국가에서도 관광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특히 힘들었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머물렀던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에서는 이제 특히 OECD 국가들에서는 여행 관광 업체에다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대여금 상환을 좀 늦춰준다든가
아니면 좀 이자를 낮춰준다든가 또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뭐 납부 연장을 하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대면 관광을 위한 IT 구축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는 관광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여행 자금을 좀 일부 지원한다든가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성과는 거두기고 있지 못하다. 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관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근거리 관광, 또 뭐 당일 관광, 그다음에 뭐 소규모 관광, 생태 위주 관광,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사실 미국에서는 조금 특이한 상이 있었는데 좀 관광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식업인데 그 배달이 굉장히 활발해졌더라고요. 오, 네.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피자 배달 정도였잖아요. 배달이라고 해봤자. 근데 지금은 사실 무슨 어떤 음식도 배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또 로봇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기도 하고 그 도어대시나 뭐 그런 우버이츠 같은 그런 새로운 배달 그 뭐 앱을 활용한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특이한 현상을 좀 목격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경남 지역의 관광 산업의 현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 경남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관광 산업에서 단체 여행이 아예 지금 소멸이 됐고 예. 숙박객이 심각하게 감소가 돼 가지고 업계의 경영난이 이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뭐 이런 건 이제 공통적인 현상인데 네. 지금 그 저희들이 이 관광객 분석은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이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 이동량 분석을 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2019년에서 20년, 2년 동안 이게 이동량 분석을 한번 KT 통신 이동량 분석을 해봤는데요. 거기서 전국의 평균은 한 20% 정도가 줄었는데 경남은 8.3%가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덜 줄은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이렇게 적게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 확산이 좀 이렇게 진정이 되더라도 일부 우리 가까운 곳을 간다든지 언택트 여행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관광이 재개되는 거 외에 사실은 이제 국제 관광이 회복되기는 앞으로 한 1년 이상의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대면 언택트 관광 문화로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관광 산업의 기본이 대면 활동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관광이 비대면으로 100%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경남 지역에서 물론 이렇게 비대면 언택트 관광 문화로 많이 시도를 하면서 또 정착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게 하나의 추세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개별 여행이라든가 힐링 트렌드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주목받는 여행 패턴이 될 것은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분들이 예상하시기에는 이제 국제 여행이 뭐 대폭 줄어들 것이다. 여행 패턴이 완전히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전문가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여행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전한 여행이라는 것은 물론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있고요. 또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있겠죠. 또 뭐 국제 분쟁 같은 것으로부터의 안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행지를 선택을 할 때, 여행을 선택을 할 때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경남이 사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경남으로 뭐 좋게 말하자면 아마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한 여행이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진해군항제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고 그 외에 기타 봄 축제들도 다 취소가 됐거든요. 지자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네네.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따뜻해지는 날씨에 네, 꽃도 좀 즐기고 그것을 기대하셨던 도민들께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아직은 좀 더 인내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해 이제 미국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1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거기서 사실 여러분이 TV 뉴스나 그런 데서 보시던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커퓨라고 해서 야간 통행 금지가 있거든요. 예.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이제 새벽까지 통행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또 이제 필수 목적에 이제 이동이 금지가 되는데 이거는 뭐 법원에 간다든가 아주 긴급한 뭐 수술 상황이다 이렇지 않은 한 이동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또 영업장을 강제로 폐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이런 필수 업장을 빼놓고는 식료품 빼놓고는 다 강제로 폐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생필품 사재기 같은 건 아마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미국인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7명이나 8명당 1명당은 자기가 가까운, 자기가 네. 아는 지인들이 지금 코로나로 사망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인내할 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런 강력한 조치는 바람직하다라고 어쩔 수 없다. 네, 네. 어쩔 수 없다라고 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경남 지역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도 여행이나 뭐 행사 같은 관광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시대 키워드 하면 비대면, 언택트, 소규모 이런 단어들이 주로 생각이 나는데요. 예, 경남관광재단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일반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전시회 참가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온라인 위주로 저희들이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홍보 활동도 비디오 클립을 제작하는 거나 아니면은 SNS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 이제 이 포탈에 이제 뭐 동영상을 올리거나 뭐 그런 홍보 활동도 이제 이런 온라인 위주로 저희들이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택트하고 비대면, 안전 방역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건데 예. 경남은 최근에 이제 안심관광지 10선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캠핑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60개소가 경남에 있고요. 예. 이거는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캠핑장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차박 같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 이런 이제 아웃도어 관광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이사님께서 이 안심관광지 10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꽤 좋은 효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과가 네. 어땠나요? 이거는 관광공사 경남지사에서 좀 기획을 하고 저희들도 참여했었는데요. 안전방역을 전제로 한 관광지를 네.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안심관광지 10선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KBS, KNN 등 영상 보도가 6건이 있었고 예. 인터넷이나 지면 보도 그런 언론 보도가 이제 11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남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여행지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심관광지는 나중에 이제 국제관광이 열리더라도 이게 또 중요한 거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표이사님께서 이 안심관광지 10곳을 다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곳을 좀 특별히 좋은 곳 있냐고 찍어달라고 했더니 다 너무 좋아서 예. 네, 찍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10곳 천천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교수님 이 경남 지역 관광 산업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콘텐츠나 사업들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도 사실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끝까지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이고 반드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복 기한은 네. 관광 산업이 다시 올라오는데 회복 기한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예, 그 부분도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은 이제 UNWTO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전 세계 관광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인데 그때 보면 이제 20% 정도는 내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40% 정도는 201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안타까운 거는 나머지 40% 정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하려면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상당히 좀 2024년 이후로 네, 가능하다.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늦은 시기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경기 회복이나 관광 회복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 예.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잘 협조를 하고 계시니까 내년 정도,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아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회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표이사님 이 관광이 여행을 주로 하는 관광이 있고 또 마이스 산업이 있는데 예. 경남관광재단에서 지금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에 이제 경남의 주로 이제 주요 산업단지나 아니면 연구기관이나 그런 연구 업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 국제 수준의 이제 지역 특화 컨벤션 발굴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경남 마이스 얼라이언스라고 이게 이제 104개 업체가 소속돼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종사자들 대상으로 최근에 우리 이제 그 트렌드를 좀 교육하는 인력 양성을 하면서 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남에 지금 유니크 베뉴가 21곳이 정해져 있는데 유니크 베뉴는 이게 호텔 무슨 컨벤션 시설이나 아니면은 호텔 그랜드 볼륨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이게 30명 이상 회의 시설을 갖춘 데를 저희들이 이제 유니크 베뉴로 정해서 예. 이게 회의 시설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에 철저한 안전 방역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대면 회의 수요가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컨벤션 우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100명 이상 되면 이제 지원 대상이 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 컨벤션이 이제 하이브리드형으로 이게 이제 한 반은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반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가하고 뭐 이런 식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49명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게 이제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규정을 좀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아무래도 이제 직접 방문 세일즈보다는 온라인 미팅을 위주로 아마 예. 추진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제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이스 산업은 사실 일반 관광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그런 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은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큰 것이 큰 경쟁력이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시대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안전이나 스마트나 친환경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요. 예,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이나 인력 양성에 계속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진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장동석 경남대 관광학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경남의 관광산업의 변화와 앞으로 관광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관광산업을 흔히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의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관광산업 역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